여자가 공부해서 뭐해? 남자 잘 만나서 시집이나 가면 그만이야.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밤의 기억은 선명하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끔찍한 밤을 퍽! 거친 손바닥이 17세 소녀의 뺨을 후려친다. 1983년 가을 경상북도 구미의 한 산골 마을 초가집 헛간에서 벌어지는 충격적 장면이다. 아버지의 그 손길은 미라의 꿈을 산산조각 내려는 무서운 무기였다. 이 망할 년이. 가난한 주제에 무슨 공부야?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한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부어오른다. 그녀의 두 손에는 교과서가 떨리며 들려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헛간 안을 명멸시키는 가운데 아버지의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 그때 손에 들린 책들은 단순한 교과서가 아니었다. 법대에 가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미라의 모든 꿈이었다. 아버지, 저는 그냥 계집의 주제에 무슨 법대야? 완전히 미쳤어. 돌았구나. 아버지에게 미라는 그저 시집 보낼 딸일 뿐이었다. 하지만 미라에게도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다. 아버지가 미라의 손에서 책들을 낚아채며 마당으로 향한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분노에 찬 행진곡처럼 들린다. 미라가 볼이 화끈거리는 것도 잊은 채 아버지를 쫓아간다. 초가집 마당 한복판. 아버지가 미라의 소중한 책들을 무더기로 던져놓는다. 책에 있는 글자들이 달빛 아래서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것 같다. 그 순간 내 17년 인생이 그 작은 불꽃에 달려있음을 직감했다. 네가 대학을? 뭐 법관? 여자가 분수를 모르고 영영꿈도 못 꾸게 만들어주마. 40년 후 휘황찬란한 대법원 판사 집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법학박사 학위증들과 정의구현상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이 모든 영광의 주인은 바로 그 17세 소녀. 이곳의 주인은 58세 한미라 대법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낸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들이 새겨져 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40년 전 그 소녀처럼 맑고 강인하다. 은퇴를 앞둔 그녀가 책상 위의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본다. 17세 소녀가 두 팔 가득 책을 안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녀의 시선이 또 다른 사진에 머문다. 젊은 여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 중앙에 서 있는 29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의 얼굴을 어루만진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선생님, 그때 그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1983년 10월의 어느 쌀쌀한 밤, 산등성 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초가집들 사이로 가을바람이 쌩쌩 분다. 그중 한 집 허름한 헛간에서 촛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외롭게 타고 있다. 17세 미라가 차가운 마루바닥에 엎드려 있다. 낡아서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교과서들과 연필로 빼곡히 적힌 공책들이 그녀 주변에 널려 있다. 추위에 떨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책 속 활자들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다. 촛농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린다. 미라의 입술이 움직인다. 사회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중얼거리며 외우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꿈에 대한 열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나도 정말 갈 수 있을까? 바로 그 순간 헛간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벌컥 열린다. 찬바람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촛불빛을 가로막으며 들이닥친다. 미라의 심장이 얼어붙는다.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헛간 안을 명멸시킨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다.
그녀가 급하게 책들을 가슴에 품으려 하지만 아버지의 움직임이 더 빠르다. 거친 손이 번개같이 뻗어와 책들을 낚아챈다. 아버지, 안 돼요! 라고 외치며 붙잡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온 세상이 아버지 소나기에 들려 마당으로 끌려나간다. 초가집 마당 한복판. 아버지가 미라의 소중한 책들을 무더기로 쌓아놓는다. 차가운 가을밤 공기가 숨을 재촉하는 것 같다. 달빛조차 이 참극을 외면하려는 듯 구름 뒤로 숨어버린다. 성냥갑을 꺼내는 아버지의 손이 떨린다. 분노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다. 미라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다.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계집애에게 무슨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냐? 성냥불이 켜진다. 파란 불꽃이 어둠을 가르며 춤을 춘다. 미라의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다. 그녀의 꿈과 희망이 바로 저 작은 불꽃에 달려 있다. 저는 법관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싶다고요. 계집애 주제에 무슨 법대야? 남자 잘 만나서 시집이나 가면 그만이야. 불꽃이 책에 옮겨 붙는다. 노란 화염이 미라의 꿈을 집어삼키기 시작한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들이 연달아 떨어진다. 각각의 눈물방울에는 17년간 품어온 간절한 소망들이 담겨 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또렷하고 당당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실례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간다. 달빛 아래 서 있는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인다. 단정한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그리고 지적인 안경을 쓴 20대 후반 여교사의 품이 있는 모습이다. 이름은 박정희. 박정희 선생님이 대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온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고 의지가 강해 보인다. 1983년 한국의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시녀성의 기품을 온몸으로 풍기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마을 초등학교에 새로 부임한 박정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당황한다.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선생님 앞에서는 함부로 굴 수 없는 것이 그 시대의 예의다. 아, 선생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그냥 집안일이라. 하지만 박정희의 예리한 시선은 이미 타고 있는 책들을 향해 있다.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찡그려진다. 책을 태우는 이유를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이다. 박정희의 시선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미라에게 향한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다. 미라의 눈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박정희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결의가 동시에 어려 있다. 혹시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했나요? 직격탄 같은 질문에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진다. 계집애가 무슨 공부입니까? 철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서. 박정희가 한 걸음 더 다가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다. 공부하는 게 왜 철없는 일인가요? 이 아이에게도 꿈을 이룰 권리가 있을 텐데요. 미라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생전 처음 누군가가 자신의 편에 서주고 있다. 그것도 어른이, 선생님이. 이때 미라의 어머니가 집에서 나온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박정희에게 고개를 숙인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희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 미소에는 같은 여성으로서의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다. 이 아이 정말 똑똑해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가르쳐 봐도 괜찮을까요? 박정희의 제안은 폭탄 선언이나 다름없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진다. 안 됩니다. 절대로. 왜요?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다. 박정희가 미라를 향해 몸을 돌리며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인다. 얘야,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단다.
너는 여기서 끝날 아이가 아니야. 미라의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17년 살아오면서 처음 듣는 말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지. 넌 분명 너의 꿈을 펼치게 될 거야. 박정희가 떠나기 전 미라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낸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내일 저녁 마을 우물가에서 미라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운명을 바꿀 비밀스러운 약속이 성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박정희가 사라진 후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한다. 어머니 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엄마,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딸의 차가운 손을 꼭 잡는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다. 미라야, 엄마도 네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미라의 눈에 결의가 서린다. 40년 후 그녀를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으로 만든 그 불굴의 의지가 바로 이 순간 싹트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한 소녀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밤이었다. 17세 시골 소녀 한미라와 여교사 박정희. 이 두 여성의 만남은 훗날 상상도 못할 기적적인 인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과연 미라는 아버지의 감시를 피해 박정희 선생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위험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 다음 날 저녁, 1983년 10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마을 우물가. 17세 미라가 낡은 치마를 여미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다. 만약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상상하기도 싫다. 우물가 돌담에 기대어 서 있던 선생님이 미라를 발견하고 조용히 손짓한다. 달빛 아래서도 그녀의 지적인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다. 미라야, 정말 왔구나. 무섭지 않았니? 선생님, 정말 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미라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다. 그 순간 미라는 전에 없던 안전함을 느낀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든든하다. 물론이야.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어야 해. 알겠지? 그렇게 미라의 인생을 바꾼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다. 한밤중 선생님의 작은 사택. 등불 하나만이 방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다. 책상 위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최신 교과서들과 참고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미라의 눈이 반짝인다. 이런 책들은 평생 처음 보는 것들이다. 자, 이것들을 봐. 서울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책들이야. 미라가 선생님이 가져온 책들을 조심스럽게 만져본다. 책의 무게감이 그녀의 꿈의 무게와 같다고 느껴진다. 정말 이걸로 공부하면 법대에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하지만 쉽지 않아. 정말 각오가 되어 있니? 미라의 눈에 불꽃이 일어난다. 결의에 찬 그 눈빛은 4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국어 문제지를 꺼낸다. 서울 명문고 입시 문제들이다. 자, 이걸 한번 풀어봐. 시간은 30분. 미라가 연필을 잡는 손이 떨린다. 하지만 첫 번째 문제를 보는 순간 그녀의 집중력이 발휘된다. 혼자서 밤마다 공부한 것들이 모두 연결되기 시작한다. 30분 후 선생님이 답안지를 보며 놀란다. 이게 정말 네가 푼 거니? 네, 많이 틀렸나요? 틀리기는커녕 서울 상위권 학생들보다 잘했어. 미라의 얼굴이 환해진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칭찬이다. 그 순간 미라는 확신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3주가 지난 어느 아침 미라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밭일을 도우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다.
요즘 네가 이상하다. 이상하다뇨? 밤에 자꾸 나가는 것 같은데. 어디 가는 거냐? 미라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들켰나? 그녀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한다. 여기저기 심부름 시켰어요. 이웃집에도 가고.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라를 바라본다. 앞으로 저녁 이후엔 밖에 나가지 말아라. 알겠냐? 그날 밤 미라는 뒷산 오솔길을 통해 선생님 집으로 향한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다. 발걸음 소리라도 날까봐 신발까지 벗고 맨발로 걷는다. 선생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미라야, 괜찮니? 오늘 좀 늦었네. 아버지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심각해진다. 그럼 이제 그만둬야겠구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 이제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온다. 막 잡은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다. 미라야, 너무 위험해. 선생님, 제발요. 저 정말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그 절망적인 순간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쉬며 미라의 손을 잡는다. 좋아. 그럼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지 다 할게요, 선생님. 앞으로는 일요일 오후에 만나자. 교회 간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미라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더욱 위험하고 은밀한 공부가 시작되었다. 일요일 오후 2시, 온 마을이 낮잠에 빠진 시간. 미라가 교회에 간다며 집을 나선다. 실제로는 선생님 집으로 향한다. 서리가 내린 풀밭을 맨발로 걸으며 촛불 하나만 켜진 방에서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 자, 오늘은 국어 논술을 해보자. 논술이요? 법대에 가려면 국어 논술은 필수야. 기본 글쓰기부터 시작하는 미라. 하지만 그녀의 흡수력은 놀라웠다. 미라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요? 정말이야. 이런 학생은 서울에서도 보기 힘들어. 그 칭찬 한마디가 미라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른다. 어느 날 오후 미라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이장과 마주친다. 미라야, 어디 다녀오는 길이니? 미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 교회 다녀오는 길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병으로 예배를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위기다. 미라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간다. 아, 그래서 혼자 기도만 하고 왔어요. 이장이 의심스럽게 바라보지만 더 묻지는 않는다. 그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다녔다. 하지만 정말 큰 위기는 따로 있었다. 한 달 후 미라가 영어 단어를 중얼거리며 빨래를 하고 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돌아본다. 미라야, 그게 뭐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예리하다. 너 혹시 누군가한테 공부를 배우고 있니? 미라가 어머니를 바라본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엄마, 어머니가 미라의 손을 잡는다. 말해봐.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새로 오신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힌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어머니가 미라의 방으로 온다. 작은 보자기를 건넨다. 이건 엄마가 몰래 모은 돈이야. 보자기를 열어보니 구겨진 지폐들이 들어있다. 이게 뭐예요?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하잖니. 책도 사야 하고. 미라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운다. 고마워요, 엄마. 미라야, 꼭 성공해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게 엄마의 꿈이기도 하다. 그 순간 미라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도 선생님도 모두 미라의 편이었다. 3개월 후 미라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 있다.
선생님이 서울의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왔다. 이번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야. 서울 최상위권 학생들도 힘들어하는. 2시간 후 선생님이 답안지를 보며 입이 벌어진다. 이럴 수가. 많이 틀렸어요? 틀리기는커녕 만점에 가까워. 미라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미라야, 너 정말 서울대 갈 수 있겠다. 정말요? 정말요? 정말이야. 선생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진다.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고비가 올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대학 입시원서, 그리고 등록금. 미라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일들이다. 미라야, 정말 각오는 되어 있니? 이제부터가 진짜 힘든 싸움이 될 거야. 미라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준비됐어요. 하지만 미라는 몰랐다. 정말 무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과연 미라는 아버지의 반대를 뚫고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과의 비밀이 들통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6개월 후 미라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끔찍한 아침. 1984년 3월. 미라가 공부를 마치고 몰래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발끝까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뒷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딱 전등이 켜진다. 마당 한복판에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서 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고 손에는 미라의 영어 노트가 들려 있다. 이게 뭐냐? 미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아버지, 그게 이게 뭔 소리냐고? 들켰다. 6개월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노트를 바닥에 던진다. 종이가 흩어지며 미라의 꿈들이 산산조각 난다. 누가 가르쳐줬나? 똑바로 대답해. 미라가 입술을 꽉 깨문다. 선생님을 배신할 수는 없다.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 이런 것들을 혼자 배웠다고? 바로 그때 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온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당신도 알고 있었지? 인연이 몰래 공부하는 건 말이야.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진다. 들킬까봐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것이다. 여보, 그게 다 짜고 친 거구나. 나만 바보로 만든 거야. 그 순간 미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미라의 머리채를 잡아 끈다. 당장 누가 가르쳐줬는지 말해라. 안 그러면 아버지가 호미를 들어 올린다. 미라가 비명을 지르며 피한다. 아버지, 죽어도 말 안 해요. 그래? 그럼 이걸로 다 끝내자. 아버지가 미라의 온 방을 뒤져서 숨겨둔 모든 책들을 끄집어낸다. 교과서, 문제집, 공책들이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다. 안 돼요. 그것들만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가 성냥을 켜며 책더미에 불을 붙인다. 6개월간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다.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 급히 달려온다. 한씨,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미라가 전국 모의고사 1등을 했다네. 모든 사람이 얼어붙는다. 불타는 책들만이 타닥타닥 소리를 낸다. 뭐라고요?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마을에서 천재가 나왔다고. 미라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몰래 치른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이라니.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이고, 우리 미라가 전국 1등이라니. 이제 우리 마을이 유명해지겠네. 한씨, 이 아이를 서울로 보내야 해. 아버지가 당황한다. 딸을 혼내려던 것이
갑자기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여자가 무슨 대학을? 무슨 소리야? 이런 천재를 시집이나 보낸다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3일 후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다.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닥친다. 이게 얼마야? 아버지, 그냥 포기할게요. 포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고민에 빠진다. 체면은 세우고 싶지만 돈은 없다. 안 된다. 우리 집에는 이런 돈이 없어. 바로 그 순간 선생님이 등장한다. 실례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돌아간다.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미라의 은인이었다. 선생님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선다. 축하해, 미라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선생님이 봉투를 꺼낸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왜요? 이 아이는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묻어둘 수는 없어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온다. 그 순간 미라는 깨달았다. 세상에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고민에 빠진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미라 엄마가 대신 물어본다. 선생님, 저희가 언제 갚을지 갚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미라가 성공하면 다른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생님, 약속할 수 있니? 네, 꼭 약속할게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친다. 한씨, 이제 결정해야지. 미라야,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좋다. 가거라. 미라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 고마워요. 하지만 실패하면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 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다음 날 새벽 기차역. 미라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서 있다. 가족들과 선생님이 배웅 나왔다. 미라야, 몸 건강히 잘 다녀라. 엄마, 걱정 마세요. 기차 도착을 알리는 기적 소리가 울린다. 미라야, 서울에서도 이 마음 잊지 말고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꼭 보답할게요. 네가 성공하는 게 최고의 보답이야. 그때는 몰랐다. 그 작별이 얼마나 긴 이별이 될지. 기차가 들어선다. 미라가 기차에 오르며 창문으로 손을 흔든다. 다녀오겠습니다. 기차가 출발한다. 작은 시골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간다. 그렇게 17세 시골 소녀 한미라는 꿈을 향해 떠났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시련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기차 창으로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이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진다. 미라야, 꼭 성공해라. 그 순간이 미라가 선생님을 본 마지막이었다. 40년이 지나서야 다시 만나게 될 줄 모른 채로 말이다. 기차 안에서 미라가 창밖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결의가 가득하다. 과연 미라는 서울에서 어떤 시련을 겪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과의 재회는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상상도 못할 기적 같은 인연이 시작된다. 40년이 흘렀다. 그 17세 시골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관이 되었어요. 하지만 미라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2024년 서울 대법원 판사실에서 한미라가 새로운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벽면에 수많은 상장들과 감사패들이 그녀의 성공한 인생을 보여준다. 의료진 과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 또 복잡한 사건이네. 서류를 넘기다가 원고 이름을 본다. 박정희 70세. 흔한 이름이라
별 생각 없이 넘어간다. 그때는 몰랐다. 그 이름이 미라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법정. 미라가 판사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님 입정하십니다. 미라가 판사석에 앉는다. 방청석에는 원고 측과 피고 측 사람들이 앉아 있다. 제2024 민사 125호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먼저 원고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라가 서류를 보며 이름을 부른다. 박정희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방청석에서 지팡이를 짚은 70세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난다. 미라가 얼굴을 들어 증인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온화한 미소와 지적인 눈빛은 그대로다. 미라의 손이 떨린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진다. 판사님, 선생님도 미라를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란다. 혹시 미라? 선생님, 법정 안이 술렁인다. 판사와 증인이 서로를 아는 사이인 것 같다. 그 순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분이 미라 앞에 서 있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5분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미라가 급히 법정을 나간다. 선생님도 뒤따라 나온다. 법원 별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는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미라야, 정말 너구나. 이렇게 훌륭한 판사가 되었구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선생님, 40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선생님을 찾지 못했어요. 나도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그런데 왜 법정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사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신장암이라고 하더구나. 미라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수술 받다가 의료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해서 선생님, 그런 일이 치료비도 많이 들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했어. 미라가 선생님의 손을 잡는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네가 판사인데 괜찮겠니? 곤란해지는 거 아니니? 당연히 이 사건은 기피 신청해야죠. 제가 계속 맡을 수는 없어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도울 수 있잖아요. 미라가 결심을 다진다. 선생님, 40년 전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예요. 그 순간 미라는 평생 찾던 은인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함께 반드시 선생님을 도와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 선생님, 일단 소송은 제 동료 판사가 맡게 하고 치료가 우선이에요. 하지만 내 치료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최고의 의료진을 소개해 드릴게요. 미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걸요. 법정으로 돌아가기 전 미라가 선생님에게 말한다. 선생님, 제가 기피 신청하고 다른 판사님께 인수인계할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 딸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네 딸을 법정으로 돌아온 미라가 선언한다. 본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합니다. 원고와 개인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다른 판사님께서 담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린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종료하며 다음 재판 일정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그렇게 4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가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조용한 식당. 미라와 선생님 그리고 지연이 함께 앉아 있다. 할머니, 정말 엄마의 은사님이세요? 그렇단다. 네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운 제자였단다. 지연아,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엄마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어진다. 할머니,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처럼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어느 학교에서? 서울 강수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데 이름은 김민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놀란다. 김민수라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 아이는 우리 조카야. 미라와 지연이 동시에 놀란다. 조카요? 내 남편 남동생의 아들이란다. 어릴 때부터 나를 따랐는데 정말요? 민수 오빠가 항상 존경한다고 하시던 큰어머니가 할머니였다니.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하늘이 우리를 이렇게 엮어주신 거네요. 모든 사람이 감동에 휩싸인다. 그 순간 40년 전부터 이어진 인연이 마침내 완성돼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미라가 전국 최고의 의료진들을 모았다. 평소 법조계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말이다. 여러분, 이분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살려내야 해요. 법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 치료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암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현실적으로 현실이요? 40년 전 시골 소녀가 법관이 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었어요. 의료진들이 미라의 기세에 압도된다. 제가 평생 쌓은 모든 인맥을 동원하겠습니다. 해외 최신 치료법도 도입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미라애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선생님, 저를 믿어보세요. 기적을 만들어낼게요. 3개월간의 치료. 미라는 잠시도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낮 없이 병실을 지키며 선생님을 위해 모든 걸 다 해냈다. 엄마, 좀 쉬세요. 이러다 엄마가 쓰러져요. 괜찮아. 40년 전 선생님이 나를 위해 밤새워 가르쳐 주셨잖니. 당연한 일이야.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니까.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다. 법관님, 기적입니다. 종양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정말요? 네, 이런 케이스는 의학계에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미라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였다. 6개월 후 선생님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다. 지연과 민수의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큰어머니, 주례사 준비 잘 되세요? 응. 너희들을 위해 특별한 걸 준비하고 있어. 큰어머니 덕분에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제가 결혼식 비용은 모두 안 돼.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 마치 40년 전처럼.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하늘이 내려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24년 10월 서울 시내 최고급 웨딩홀. 온 마을 사람들까지 초대된 성대한 결혼식이 열린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과 턱시도를 입은 민수가 입장한다. 하지만 모든 시선은 주례를 맡은 선생님에게 향한다. 사랑하는 지연, 민수, 그리고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40년에 걸친 운명의 완성입니다. 하객들이 숨죽여 듣는다. 40년 전, 저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가난했지만 꿈만큼은 누구보다 컸던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 소녀가 지금은
이 나라 최고의 법관이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온다. 갑자기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놀란다. 미라가 마이크를 잡는다.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40년 전 17세의 시골 소녀였던 저에게 꿈을 심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미라가 선생님을 향해 몸을 돌린다. 바로 박정희 선생님입니다. 이 분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고 지연이도 없었을 거예요. 하객들이 감동에 휩싸인다. 40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미라가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어 인사한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셔서. 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진다.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미라애야, 일어나거라. 선생님이 미라를 일으켜 세우며 끌어안는다. 네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최고의 보답이야. 그 순간 40년간 가슴속에 품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모두 전할 수 있었다. 식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정말 감동이야. 저런 스승이 어디 있어. 우리 미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지영과 민수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본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큰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셔서. 갑자기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는다. 사실 저에게도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한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암 환자였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에 식장이 술렁인다. 하지만 미라가 저를 완전히 낫게 해주었답니다. 40년 전 제가 한 일을 이번에는 미라가 저에게. 박수가 우렁차게 터져 나온다. 자,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지영과 민수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준다. 이제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박수를. 식장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찬다. 그 순간 미라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것을.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세 가족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 미라야, 앞으로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 네, 선생님. 평생 모시겠어요. 손자 손녀 생기면 교육은 맡아주세요. 큰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천재가 나올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린다. 선생님,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 그러자.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40년 만에 미라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과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정말 소중한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4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인연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제가 40년의 인생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이런 소중한 인연이 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매주 새롭게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